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교와 통상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리얼데이터의 김선영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마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보내는 우려의 시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뭐 각자만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그 취임사의 내용으로 한번 그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 정책으로 자국의 국익을 높이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확대와 보호무역,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종 간의 갈등을 극복해서 뭐 통합을 이루겠다. 뭐 이런 면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할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미국이 아직도 경제 성장률이 좀 그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이 있어요. 금리를 인상할 때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아서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률이 높아서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GDP를 이끌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는 경제 저성장 부분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국가 부채,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인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3회에 걸친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부분, 그것도 해결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법인세를 간소화하고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규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건데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그 연준의 힘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취임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취임사를 듣고 각국의 정상들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들어보시면 아마 각국이 어떤 지금 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어떤 지금 뭐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EU의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EU는 지금 미국과 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최근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었었는데 EU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약간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EU 이제 공동체 쪽에서는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되게 공분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 입장은 자유무역은 공정무역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프랑스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뭐 EU에서 영국이 탈퇴할 때도 그랬고 계속 뭐 하드 브렉시트냐 뭐 소프트 브렉시트냐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뭐 그런 방법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국과 가장 이렇게 뭐 대척점을 이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주요 매체에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첫 번째 목표로 미국이 내세움에 따라서 오히려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불리한 점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뭐 여러 이렇게 무역을 동맹을 맺었던 그런 여러 동맹국과도 굉장히 지금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지 않았나 뭐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처럼 약간 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같이 좀 이렇게 더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보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각국이 서로 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도 있고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텐데요. 어떤 분들은 트럼프발 국내 경기 영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으로 나눠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지금 세계 경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 뭐 상식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상을 빗나가는 여러 공약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이 그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방향을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잡았기는 했지만 20세기에도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그런 성격이 있는 정책을 두 번 정도 펼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30년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70년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을 오히려 보호하는 관세 장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간접적인 부분으로 보호무역과 같은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었는데 1930년대에는 뉴욕의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서 불황이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교역국에 관세를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그런 무역을 보호하려고 했었었는데 당시에 관세를 대폭 올렸던 그 대상국이 되는 캐나다와 프랑스도 보복 관세를 올리면서 대폭 인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역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교역량이 대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역량이 하락한 것이 결국에는 대공황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고요. 근데 1970년대에는 이제 1930년대에 어떤 뭐 교훈을 삼았는지 어쨌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1970년대 두 번째로는 그 간접적으로 오히려 그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는데요. 어떤 이제 뭐 관세를 막 부과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라 구조 변화를 늦추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이렇게 뭐 핸디캡이 있다, 아니면 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더 뭐 향후 뭐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거에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통해서 환율을 조정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펼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세를 대폭 올리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뭐 산업이라든지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이제 무역에 대해서 뭐 재점검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철강 산업 쪽으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뭐 그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나 아니면 산업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으로 타겟이 될 것이다, 산업 차원으로 타겟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곧 철강 산업과 그 자동차 산업 이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주력 품목이 자동차나 이제 철강 쪽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국가를 타겟으로 하든 뭐 산업을 타겟으로 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이 계속 그냥 타겟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보호무역의 타겟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거기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육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나 철강 기계 쪽에 아무래도 좀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타격에서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산업 분야도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플레이나 반도체 아니면 정보기술 그런 이제 그런 산업 쪽에서는 미국의 어떤 타겟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아직 밝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금융경제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금리 인상까지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미국이 한번 또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그렇지만 금융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 이제 뭐 설마 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계속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설마 했던 어떤 다른 공약들이 계속 현실화될 부분도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명확하게 뭐 그렇게 되는 면은 없고요. 아직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미궁에 빠져 있는 듯한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앞으로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그냥 좀 안정적인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선? 뭐 그 정도에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 국면을 뭐 이렇게 만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보호무역 쪽의 정책 내용이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마 좀 지금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회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더 인상되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 31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3월 정도에 결론이 나게 되는데 3월 달에 FOMC 회의까지 이제 기다려봤다가 그 실제로 그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지 아니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전망을 기다렸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측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내 사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대출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 3회 더 인상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텐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4대 그 은행에서는 이미 많이 여신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규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그 변동금리는 0.26%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고정금리가 0.47%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는 고정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3월 이후에 뭐 그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규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랐고 고정금리가 다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영향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한테까지 결국에는 영향이 갈 건데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이 가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기존에 취급됐던 그 변동금리 가계 대출 받았던 분들한테는 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서 아무리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물 부문도 그렇고 금융 부문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거나 금리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이제 자기 자본으로만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출 상품을 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보다 오히려 뭐 예금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딱히 뭐 위험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다른 측면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 이제 뭐 그게 정설이고요. 각 시장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내 돈 척척 주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대출금 이 인상이 돼서 뭐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매매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 그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임차 시장으로 이제 뭐 갈아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질 텐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전세로 갈 것이고, 그리고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를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전세 시장에 그럼 또 대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세 시장에서 분명히 수요가 증가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2018년이라든지 2017년 말부터 지금 뭐 공급 물량이 굉장히 확대됐고 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런데 공급도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이제 상쇄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꼭 제로가 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쯤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자면 월세 시장에서 월세, 그러니까 월마다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갔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도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동안을 봤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럼 월세가 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서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기대가 약간 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아직 약간 좀 침체 분위기고 그리고 뭐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뭐 실물 금융 부분에서 뭐 그렇게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도 뭐 이렇게 어두운 느낌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혹한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침체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트럼프노믹스로 인해서 더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더 하강할 가능성?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하강을 하겠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 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금방 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뭐 더 가라앉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어둡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3회에 걸친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3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침체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혁신 도시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약간 얼마 전부터 지방 도시에서 이제 그 혁신 도시에서 부동산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서울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지금의 상태를 좀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에선 한미 FTA 재협상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던데요.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산업이 위축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결국에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미 FTA가 일단 뭔지, 어떻게 재협상이 될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어땠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지금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FTA라든지 여러 이제 동맹국과의 그런 무역 쪽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재협상을 하자 뭐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그 유세 기간 중에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이자 1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린 일자리라고 한미 FTA를 지금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트럼프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이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표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둘 다 이제 윈윈하는 그러한 FTA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발언을 했을지 몰라도 뭐 경제적인 어떤 지표로 봤을 때는 전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어떠한 방향으로 아니면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루어질지는 지금 아직 좀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로 무역 적자가 정말 258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29조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양국의 교역도 15%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지난 1월에는 그 자동차 관세의 경우 8%에서 4%로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FTA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근데 유세 기간 중에 지금 말했던 뭐 일자리가 10만 개의 일자리가 다 빼앗겼다, 일자리를 빼앗겼다라고 말한 부분과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이 미국의 일자리 오히려 증가시켰다라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투자력 증가에서 2011년에는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2015년에는 4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FTA에서 뭐 마이너스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된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는 하지만 뭐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필요하니까요. 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제적 대응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뭐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경제가 먼저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입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 미국에서 그 관세 또는 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강화되는 어떤 그런 마이너스적인 정책을 틈새 삼아서 어떤 틈새 시장, 아까 말했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출을 좀 더 늘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 방향을 잡아서 어느 정도 수출해서 실물 경제에 좀 플러스되는 영향이 좀 있게 그런 쪽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제 촉진을 시켜가지고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트럼프노믹스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에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데이터의 김선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별로는 제주와 부산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